근데 공교롭게 또 다선 의원들 중에 또 이른바 반명 내지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왜 다선 의원들이 굳이 반대를 할까? 본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혁신이 힘 빼기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다음에 제안될 안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해관계 있는 안건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혁신위가 다음 공천을 대비해서 당 혁신과 관련돼서 여러 제안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혁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의 당의 체질을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당의 체질에 익숙하신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1호 혁신안이 그냥 유야무야 뭉개져 버리면 결국 이재명 면피 혁신이었느냐 이러려고 만들었느냐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고요.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들도 이 정도면 사실 수모를 당한 셈이거든요. 정권 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 1호 혁신안이 나온 지가 언젠데 이걸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직을 걸어야 돼요. 직을 걸고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 다 물러나겠다는 정도 네. 결기가 없으면 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도 왜 왔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불발. 혁신 걷어찬 민주당이란 기사입니다. 네, 아까 일면에 잠시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불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이소영 대변인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오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밀도 있는 논의를 좀 더 계속해 나가도록 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소영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예. 혁신위가 사실 이 불체포 특권안을 제시하고 한 3주쯤 지금 됐습니다. 네. 3주가 됐는데 지난 의총에서 논의를 못했고 그래서 이번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의총에 좀 이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일보 제목을 혁신을 걷어찬 민주당이다라고 한국일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선 이게 실천 의지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을 걷어찼다. 혁신을 걷어찼다기보다 혁신위의 제안을 걷어찬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혁신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혁신위의 제안은 혁신이 아니다? 아니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제안하는 안 중에 그러니까 혁신위가 원래 구성된 목적은 네. 당에 대한 혁신이에요. 근데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는 당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고 네. 당에 관한 문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네. 이미 당 지도부 중에 일원이었던 당대표,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쓰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1호 안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어쨌든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건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뭐 저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뭐 강훈식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처럼 만약에 그런 혁신의 1호 안건조차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혁신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혁신이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줄 수 있는데 이 혁신이 아니 적절한지 여부를 일단은 따지지 말고 정무적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사실은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게 혁신위의 안건이라면 그래도 더군다나 1호로 제안한 안건이라면 정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당에서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차후에 이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가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을 좀 뜯어고칠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들은 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가 있었는데요. 다선 의원들이 아마도 이 혁신위가 다음으로 제안할 안건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 힘 빼게 나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부제를 좀 볼까요? 의총론이 상당수 찬성 불구하고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가 거셌다라는 거. 도덕성 논란 속 비판 불가피하다. 이 부분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반대가 거셌다라는 건데 차재원 교수님. 네. 보통 저희가 뭐 민주당이 내부 얘기를 하거나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할 때는 뭐 친윤 비윤이나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내부는 친명이나 뭐 비명이냐, 요즘 뭐 친낙이냐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선 의원은 초재선과 다선으로 약간 의견이 좀 나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당의 그 윤리성, 도덕성 확보를 통해서 내년 네. 총선을 돌파하자는 그러한 그 상당한 이 뭡니까 압박감보다도 더 네. 중요한, 더 아마 무게감 있게 이 본인들에게 왔던 압박이 뭐냐면 네. 아마 검찰 수사에 대한 이 그 두려움 또 내지는 이 지금 검찰이 강하게 이 일종의 기소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후폭풍에 대한 네. 아마 상당한 그 압박감이 더 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중진들이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이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은 어제 오늘 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는 후보였죠. 후보가 이 지금 그 정치 개혁 안으로 내놓았던 아니거든요. 만약에 상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당시 그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그러면 집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되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영장 안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논리까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민주당 중진들의 판단 자체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것 관련해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친명 비명 이야기를 했지만 네. 또 하나 아마 이 지금 이 반대한 당 중진들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소속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안에 의한 일종의 이 발목 잡기 처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현재 초재선보다는 다선 의원들이 좀 더 검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선이 좀 더 목소리를 세게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박광온 호소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에서 불발입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추인을 해 주십시오. 공식 선언했으면 합니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 혁신안 통과시키자 당론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이 안 되고 사실상 불발이 되고 다음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논의가. 근데 박봉건 위원님, 보통 원내대표가 저 정도로 이제 의총에서 얘기를 하면 거의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나요? 아니,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전번에 그 국회 교섭단 연설할 때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네. 이 의원총회에서 통과 안 됐는데 원내대표 이야기한다고 통과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권을 버리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박광 원내대표의 말씀도 제가 조금 그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말씀하실 때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정당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표랄지 윤관석, 이상호 이런 분들 노웅래 의원할지 그 불체포 동의안을 거부할 때 그걸 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랄지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거를 그 민주당 개인이 그리고 민주당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영장 판사가 그 영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야기에도 이게 통과 안 된다 그러면 콩가루 지만이라는 이야기죠. 아니면은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말을 하지만은 네.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전체주의 시대나 독재 시대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반인으로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이걸 포기한다 그래서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과 똑같이 실질 영장 심사를 받고 가서 뭐 증거 인멸을 할지 죄가 없으면 당연히 발부 안 될 테고 네. 죄가 있더라도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됩니다. 전번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도 그 혐의가 입증됐지만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이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야죠. 특권을 포기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사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상호 위원장님, 혹시 박광원 원내대표 입지가 좀 좁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의총에서 결정이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 보면 다선 의원들 중심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또 다선 의원들 중에 또 이른바 반명 내지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왜 다선 의원들이 굳이 반대를 할까? 본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혁신이 힘 빼기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다음에 제한될 안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해관계 있는 안건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혁신위가 다음 공천을 대비해서 당 혁신과 관련돼서 여러 제안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혁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의 당의 체질을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당의 체질에 익숙하신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힘 빼기 차원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근데 다만 제가 이게 혁신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혁신위를 걷어차는 것이지 네. 혁신을 걷어차는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에 표현드린 이유는 네. 지금이 검찰 정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검찰 정부예요. 뭐 이거는 무슨 권위주의 정부, 과거 어떻게 보면 군사 정부보다 더한 검찰 정부입니다. 직접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시니까. 근데 그런 검찰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이 너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검찰 정부를 이끌었던 그 이전에 검사로 있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들이 주도했던 특수부 수사의 결과를 보면 40% 이상이에요, 무죄율이. 근데 그리고 대부분이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 나옵니다. 근데 일단 잡아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영장심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과 법원 내에서만 자료를 보고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된 형태로 운영되는 영장제도 하에선 영장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네. 그게 과연 당 혁신과 관련 있는 안건이냐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적 판단의 관점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이고 네. 국민들이 여러 눈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로 개선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선언적으로는 좀 포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저희 관련해서 만평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서울신문의 만평인데요. 제목이 벌거숭이 민주당입니다. 벌거숭이 민주당 무슨 얘기인가? 네, 지금 한 남성이 있죠. 지금 속옷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혁신이란 옷을 입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혁신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기억하시죠? 임금님은 내가 이제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옷을 입지 않았고 본 사람들은 다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뭐 그걸 지금 착안해서 벌거숭이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차재원 교수님, 예. 이 만평에서는 지금 혁신이 옷을 안 입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혁신이 옷을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네. 입어나니까 어제 의총에서 일단 잠정 보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혁신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혁신위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네. 그냥 그 당 의총에서 그걸 결정했으니까 그럼 일단은 가면 기다려보고 그다음 네. 2호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말 그대로 혁신위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걸로 판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 스스로가 식물위원회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경우인데 네. 문제는 이럴 경우에 네. 사실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총 직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걸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이 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혁신위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는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혁신위원을 그러니까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이렇게 좀 불태전의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각인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 혁신위의 위기보다는 더 큰 위기는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불체포 특권은 본인이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 관철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의 건의 자체 또 정치적인 상당히 정당성 자체가 허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혁신의 최종점은요. 결국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최종 이 지금 혁신의 마지막 하나의 기착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당대표는 이 혁신의 위기를 포함해서 자신의 거취까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그러니까 저는 혁신이나 박강원 원내대표의 위기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 위기라는 차 교수님 진단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이에게 전권을 주겠다면서 배를 띄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만든 혁신이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든 혁신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래경 전 이사장 임명 등 네.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출범한 혁신이기 때문에 이 1호 혁신안이 그냥 유야무야 뭉개져 버리면 결국 이재명 면피 혁신이었느냐 이러려고 만들었느냐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고요.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들도 이 정도면 사실 수모를 당한 셈이거든요. 정권 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 1호 혁신안이 나온 지가 언젠데 이걸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그냥 직을 걸어야 돼요. 직을 걸고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 다 물러나겠다는 정도 네. 결기가 없으면 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도 왜 왔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게 네. 김은경이란 인물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건 처음부터 좀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 삶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나 혁신안을 꺼냈을 때 마지못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의 여정을 살아온 분이 아니거든요. 뭐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꽃길을 걸어온 분이에요. 네. 대학 교수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부원장 했는데 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는요. 1년에 연봉이 한 2, 3억 될 겁니다. 판공비도 엄청 많이 나오는 정말 금융계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꿀보직 중에 꿀보직인데 그거 3년 정부 바뀐 다음에도 임기 다 채우고 나와서 갑자기 우리가 혁신하겠다, 뼈를 깎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니 김은경 당신은 무슨 혁신을 했냐, 뭘 포기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혁신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내상이 김은경 위원장이나 박강원 대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갈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망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의총이 열리기 직전 날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을 내놨는데 안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의총이 열리기 직전 날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호 위원장님. 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 의총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이 이거 충격요법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충격요법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 요법이 안 먹힌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는 먹혔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 논의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안건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반발들은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안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걸 안 받으면 앞에 그 워딩도 그렇고 김은경 혁신위로서는 진퇴를 고민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까 망한다고 표현했는데 네. 혁신위가 들어와서 제안한 안건을 만약에 안 받으면 망한다고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거를 안 받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당 망하는 쪽으로 혁신위가 그냥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 다음 의원총회에서는 조금 논쟁이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이 혁신위 안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제 의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혁신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네.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박봉건 의원님. 결국 혁신위가 최종 만약에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지 않다, 혁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중간에 두 손 들고 이제 나갈 상황도 염두에 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지금 혁신이가 좀 좌충우돌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1호 혁신안은 이제 체포 동의안, 네.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 뭐 좋습니다. 두 번째 아니 뭡니까? 그 꼼수 탈당했다 복당하는 거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홍걸 의원이 3년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할 수는 없고 제명이 됐는데 이번에 그냥 은근슬쩍 다시 복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혁신에 정말 진심이면은 이것도 결국 넘어져야죠. 소급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이야기 없고 또 한 가지 헛발질한 게 뭐냐면 또 최근에 네. 이제 BTS 아미를 끌고 들어와서 네. 팬덤 정치에 대해서 팬덤 정치를 BTS 아미와 같은 조금 더 건전한 이런 집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BTS 아미들이 진짜 화를 낼 이야기인데 그 팬덤 정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아주 좀 극단적인 정치 세력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확증 편향만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 말 듣지 않는 이견을 허용치 않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서 BTS 아미하고 같이 저기 결부시켜서 이걸 미화시키면은 이걸 갖고서 사람들 볼 때 혁신유연이가 뭐 하는 곳이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그 보좌하는 집단이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혁신위에 만들어진 게 저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혁신 대상은 지금 당 지도부예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 쇄신의 대상인데 이재명 대표를 건들지 않고서 어떻게 쇄신이 되겠습니까? 혁신위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은 혁신위가 입장을 내기를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냈는데 아니다. 혁신위는 혁신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대로 또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만평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앙일보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입니다. 비도 오고요. 폭포인데 종이배가 폭포에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민주혁신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네. 근데 이거는 차재원 교수님. 예. 이 떨어지는 종이배가 혁신 아닌 겁니까? 혁신 우위인 겁니까? 민주당인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정당의 혁신위는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당사에서 자주 우리가 목격했던 장면이잖아요. 가령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그 정당이 기사회생하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을 만회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민주당의 만약에 그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2015년도 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상당히 그때 당시 그 당내의 분란 사태들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대표가 김성곤 혁신위를 태웠어요. 띄워가지고 상당히 그 돌파를 하려고 했고 네. 그때 당시 그 혁신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김성곤 혁신위가 혁신안을 띄웠지만 국민들은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은 그 뒤에 민주당으로 탈바꿈하면서 성공했을 때 그 네.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당대표가 당대권을 내려놓고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포기한 공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혁신이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아마 민주당이 좋은 하나의 뭐랄까요,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위가 내놓은 입장문 외에 혁신위에 뭔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혁신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사실 은연중에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